지금부터는 하공 양론 개론 질량과 부피 중에서 밀도와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유체 이렇게 하면은 크게 비압축성 유체와 압축성 유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체라는 건 뭡니까? 유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담는 용기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하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그죠? 모양이 변하는 것을 유체라 합니다. 유체 중에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PT병에 물을 채울 때 PT병에 물이 다 차면은 더 이상 물이 들어갑니까? 물을 더 집어넣어도 물이 들어가진 않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압축을 해도 물은 압축되지 않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체를 그 비압수성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압축성 유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이나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을 때 일정한 그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공이나 자전거 타이어 형태가 갖추어지죠. 그죠? 갖추어졌다고 해서 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타이어나 공이 원하는 압력에 원하는 탄성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바람을 넣죠. 바람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면서 내부에는 어때요?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유체가 더 들어가는 이런 유체를 압축성 유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외부의 압력 변화에 의하여 부피가 크게 변하는 기체는 압축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는 외부 조건인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쉽게 변화하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대상 기체를 이상 기체로 간주하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상 여기서 PV는 nRT 화학을 어느 정도 하신 분 같으면은 아주 그 키에 눈에 익고 키에 익은 그런 그 방정식이죠. 그죠? 어떤 형태입니까? 뭐라 그래야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그러죠.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다. PV는 nRT다. 이 습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P는 뭡니까? P는 압력을 나타내는 거고, V는 뭡니까? V는 부피. 여기서 N은 몰수죠. 그죠? 몰수. 몰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그 물체의 질량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자량으로 나눈 것을 뭐라 그래요? 몰수라고 합니다. R은 뭐예요?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T는 반드시 절대 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로우라 했죠.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밀도죠. 그죠? 밀도를 구할 수 있다.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밀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유도된 식으로 가지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기체 상수하고 절대 온도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압력. 다음 장에서 보면은 자, 기체 상수 R을 구할 때 몰수와 절대 온도죠. 그죠? 몰수와 절대 온도 분모에는 그게 있고 자, 분자에는 압력과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은 압력은 1기압을 기준으로 하고 22.4리터, 부피는 22.4리터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나요? 이상기체가 STP,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 그러죠.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는 뭡니까? 0도씨는 절대 온도로 하면 273이 되죠. 도시에 273을 더한 게 절대 온도잖아요. 그리고 압력은 1기압. 거기에서 모든 이상기체는 동일한 부피를 가지죠. 몇 리터요? 22.4리터. 여기서 이상기체 0.08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0.08이가 수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압은 뭡니까? 압력은 기압이고 atm.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입니다. 리터. 그 다음에 몰수. 온도는 켈빈 온도를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이상기체 기체 상수라 그래도 압력을 미리미리 HG라고 그 온도를 랭킨 온도는 뭡니까? 화씨 온도에 460도를 460을 좀 더한 거죠, 그죠? 랭킨 온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30 되고, 계산 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인강으로 풀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같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중입니다. 비중은 밀도보다도 많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체에서 근무할 때나 아니면 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 때 그때 면접관들이 자주 묻는 게 비중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 면접 볼 때도 수험생들인데 비중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묻냐면은 비중이 뭐냐? 비중이 어떤 걸 비중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비중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비중에 대한 그 기본 원리나 그런 측정 방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비중에는 액체와 고체에 대한 비중이 있고 기체에 대한 비중이 있습니다. 액체나 고체에 대한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하고 같은 부피의 비교 대상의 물질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 1리터하고 수원 1리터를 비교했을 때 수원이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수원은 되게 무거운 물질 이런 걸 알고 있죠. 그죠? 액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 1리터는 1kg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 1리터는 얼마예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13.6배가 되는 겁니다. 13.6kg이 되는 거예요. 물 1리터는 1kg이고 수원 1리터는 13.6kg이니까 수원의 비중은 물보다 13.6배가 높죠. 그죠? 비중은 13.6이 되는 겁니다. 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쇠나 굴이나 이런 경우도 같은 1리터를 가지고 하면은 물보다 훨씬 몇 배가 더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걸 비중이라 그러고, 그럼 기체의 비중은 뭐예요? 기체의 비중은 공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고 있는 이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기하고 같은 부피의 비교 대상의 기체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그 기체의 비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액체의 밀도는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지만 온도에 따라서는 변화한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액체는 왜 압력에 따라 변하지 않나요? 액체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그 부피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는 어때요? 부피가 변하죠, 그죠? 똑같은 물 1kg을 여러분들 온도를 달리하면은 가장 1kg의 부피가 적은 그런 온도가 4도씨입니다. 그 4도씨의 1kg의 부피는 1리터이 되는 거예요. 1리터가. 근데 그 4도씨의 물을 끓이든지 온도를 낮추든지 하면은 그 부피는 커집니다. 그죠? 물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물의 비중이 가장 높을 때가 4도씨일 때 비중을 1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조건의 액체의 액체의 부피를 무게로 지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중값을 나타낼 때는 밀도를 측정한 온도를 표시를 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